국무총리실 주도로 정부가 내년 설 전까지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가 있는지 특검과 별개로 자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서면조사, 휴대전화 기록 확인도 진행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불편한 공무원을 속가내는 공직사회 줄세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펼쳤습니다. 지금 모습 보고 계시고요. 그 목소리, 주요 발언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존재 자체가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공한 수사인지 조작 기소되었는지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 실시합시다. 특검 수사 실시합시다. 일단 사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두 분께 차근차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의원님은 또 법률가이시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일단 그 무죄가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하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 네. 부분 하나하고요. 이해충돌방지법상의 그 무죄 부분. 네네. 이 두 가지가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1심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범죄 구성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특경가법상의 배임죄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법은 전제가 직무상 비밀을 제공해서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 심지어 관련 증거가 증거 능력조차 없다. 예.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판결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네. 결국 종합하면 대법원 판례 법리라든지 공소시효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르면 애초에 기소가 무리했다. 이런 사건인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1심에서 정확하게 판례 법리나 공소시효를 근거로 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법리적 기준에서 보자면 항소를 해봐야 실익이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 내부적으로 이런 법리적인 판결 내용, 취지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다. 적절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은 아마 시청자분들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무죄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단 이 특정경제법 중에 배임죄 부분 그리고 이해충돌 관련된 이 부분들이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그리고 공소시효 면에 있어서 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부분을 판결문에 이런 식으로 적시를 했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 외의 부분은 각각의 죄를 따져서 뭐 징역형 내지는 추징금을 물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김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좀 법조인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전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시민분들이 이렇게 들끓는지 그 부분 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블로그에 의견을 좀 올리긴 했는데 그때 한 줄로 올린 게 매우 이례적인 항소 포기가 왜 하필 이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부터라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이게 한겨레 신문의 논평이었어요. 네. 여야, 그러니까 좌우 가리지 않고 모든 사설들이 이번 항소 포기는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다,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게 거의 중론이었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항소 포기로 이 대장동 범죄자들의 불법 이익 환수를 할 수 없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시민들 댓글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냥 1년 징역 살고 1,000억 벌 수 있으면 나도 1년 징역 살 수 있어. 이런 우스개 댓글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고요. 거기서 이제 뭐 민주당이나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공색화가 변명을 한 게 뭐 유동규나 정영학은 구형보다 높게 뭐 징역을 받았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지만
시민들이 징역 몇 년을 받았다 그거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성남시나 피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이 불법 환수 이익금이 그대로 범죄자들한테 돌아간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네, 그 부분. 그리고 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항소 포기로 인해서 실익이 전혀 없는데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방점을 부당 이익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당이익 뭐 지금 수천억 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럽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쯤에서 항소를 포기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이다. 이 주장이 오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 깔때기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논거 없이 그냥 모든 내용들을 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는 논리의 비약인 거고요. 사실 지금 이번에 선고된 재판과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건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부고요. 이번에 확정된 부분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일 뿐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가지고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른 재판부의 하급심 재판부,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별개의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과하거든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랑 법리 적용을 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붙이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부분은 아까도 강조드리지만 애초에 형법상 배임이라는 것은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그 사정만으로도 범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특경가법상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액이 특정이 돼야 돼요. 근데 1심 재판부에서 피해액 특정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애초에 대법원 판례 법리를 아는 검사라면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기소를 하면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무리하게 그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이해충돌 방지법도 마찬가지고요. 법리나 심지어 검사가 공소시효 도가도 모르고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증거 능력도 없다라고 질타를 받았어요, 법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무리하게 기소해놓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법리나 판결 내용 보니 이건 항소해도 뒤바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항소하는 것은 국민 괴롭힘 항소고요. 무리한 사법권의 남용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항소를 안 한 것이지 이것을 별개의 재판부 사건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은 예. 논리 비약일 뿐만 아니라 이 1심 판결을 오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규탄 대회에 있었잖아요. 네. 규탄 대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말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현재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일단 저기 계속 말씀을 네. 안 하시는데 국민 괴롭힘을 위한 거다라 하는데 그 국민에 해당되는 게 대장동 일당 범죄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 그럼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그 불법 추징금, 불법 이익 환수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힌 건 사실이잖아요. 아마 변호사님들이나 검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 계산상으로 나온 것들은 이익금이 불법 이익금이 계산상으로 7,800억 정도 나온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전체 그 정확한 뭐 불법 이익금이 얼마냐라는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항소 절차는 진행을 했었어야 되고요. 네. 이거는 성남시랑 피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남시가 공수처에 검사를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들이 받는 이익 환수금이 또 현저히 낮아졌다 이런 취지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와 범죄자들한테 저렇게 주는 게 맞아라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에 분모하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고요. 그럼 법이 왜 있어? 정의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부분에 분노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검찰의 항소 포기가 윗선의 지시로 외압에 의해서 됐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단독으로 나오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얘기 들어보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일반 평검사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대놓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께서도 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은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좀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고 어제도 대검하고 법무부 앞에 가서 항의 집회를 했고요. 오늘 15,000명 이상 하는 각지에서 다 자발적으로 모아주셨어요. 법무장관이 탄핵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워딩 자체가
압박을 넣은 것이다. 네,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이진수 차관이나 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멘트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러면 국정조사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겠죠. 자, 그럼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오전에 국회 예결위에 출석했는데요. 관련해서 검찰 항소 포기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어쨌든 뭐 항소했다 안 했다 그 보고 여부는 뭐 제가 알 수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해 갖고 대통령실과 의논해 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소 포기 사례가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장관님 전에도 있었죠. 예, 얼마든지 있는 뭐 일이죠. 문제가 나갖고서 항소 포기한 사례는 많이 뭐 적잖게 있습니다. 뭐 예.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의 당 대표인 장동혁 의원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 뭐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좀 했고 또 하나가 장 대표 얘기를 좀 언급하면서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항소 포기한 사례가 전에도 적지 않게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유독 이번에 이렇게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걸 것 같다. 뭐라고 짐작하시는지요? 일단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의 실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찰이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지금까지 이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무죄가 나오거나 구형보다 형이 낮게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항소권 남용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왔던 부분인데요. 항소는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소 제기하지 않는 부분이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정성호 장관께서 예를 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당대표인데 재산 축소 신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올 1월 달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항소하지 않았거든요. 확정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비판 안 합니까, 국민의힘은? 두 번째,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에 지지문자 발송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건 1심이 지난 9월에 벌금 90만 원 나왔습니다.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이 유지됐어요. 선거에 나갈 수도 있게 됐고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 항소하지 않았거든요. 왜 이건 국민의힘에서 얘기 안 합니까? 항소 여부는 이러저런 법리, 판결 내용, 사실관계 종합해서 검찰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에 당 부당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네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정성호 장관이 무슨 발언과 무슨 행위를 했길래 탄핵을 합니까? 지금 사실관계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단 밝혀보자.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핵한다고 주장하는 꼴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직접적으로 항소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법무부의 이진수 차관, 소위 친윤 검사라고 불리워지는 이진수 차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관이 직접적으로 노만석 대행에게 얘기한 적 없고 본인이 검토를 잘 해라. 딱 한 번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탄핵,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조사해보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팀이나 뭐 공판팀에서 항소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자체가 아니라 애초에 어떤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게 된 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정 장관은 앞서 보신 것처럼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지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오는 내용 중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그런 얘기합니다. 법무 차관 통해서 3가지 선택지를 받았다. 모두 항소 포기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국회 예결위에서는 뭐 장관 답변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지만 그래서 뭐 항소에 반대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 하게 되면 이제 위증죄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는 그건 그래서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고요. 네네. 신중하게 검토하라로 2차례에 걸쳐서 왜냐하면 그때 항소장 제출하려고 다 거기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전까지 왜 안 주냐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막판에 저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CCTV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사들이 뭐 이거 제출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뭐 우왕좌왕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신중하게 검토하라가 뭐 그러면 항소하지 말아라. 어느 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너무 이런 그 정무직의 위치에 있는 고위급의 정무직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 너무 이 상황을 모르신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항소 포기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네네. 근데 어떻게 대장동 사건을 장동혁 대표 사건하고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비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옹색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국민들도 이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장동은 이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고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맞았는지 아니면 이게 항소 포기가 된 사례인지를 한번 계속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번 사안 중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언급하셨던 바로 그 7,8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국고 환수를 포기한 건가 하는 비판이 일부 있는데 지금 1심 법원에서는 그럽니다. 주요 증인들이 핵심 증언들을 반복하자 검찰이 주장한 7천억 원대의 전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익도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도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의원님 지금 민사소송으로 범죄 수익 환수가 더 있다면 추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제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요. 네. 검찰이 추징을 구형한 내용이 7,800억 넘는 금액인데요. 그 금액이 다 추징을 해야 될 대상 금액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법원은 7,800억 원을 왜 추징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했냐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그 위반에 해당 금액이 7,800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버렸어요. 아예. 네네. 공소시효 도가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다 배척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검찰의 주장일 뿐이고요. 수천억 원의 피해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추징할 거냐. 지금 형사범죄에서는 사실상 항소해도 추징할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네네. 도과했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몰수 추징을 위한 보전을 해놓은 금액이 있고요. 이미 성남시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1심 판결에 따라서 그 청구한 금액을 증액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미 보전된 금액이 있고 민사소송에서 추가적인 금액, 청구 금액을 증액하고 이런 방식으로 추징을, 피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오로지 형사 판결을 통한 추징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니고 네. 1심 판결을 보건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른 민사적 조치와 보전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정성호 장관의 그 발언의 어떤 당부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진수 차관, 소위 친윤 검사 이진수 차관이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노만석 대행의 일성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판결의 내용과 취지, 그간의 어떤 항소 관행 기준을 종합해서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우리는 하고 싶었으나 법무부나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말을 조금 흐리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검찰 내부의 반발 때문에 면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일성은 그랬습니다. 그건 일단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7천억대 이 내용들은 사실 이게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특히 이해 충돌에 있어서 이게 같다, 돈을 뭐 더 많이 받았다, 확보했다 이런 부분들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미 동결돼 있는 돈들 그리고 민사로서도 특정한 금액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재량은 좀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 하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가 중론이고요. 일단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낸 건 사실이죠. 그거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7,800억이 그 정확한 금액인지 아닌지 일단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항소를 당연히 했었어야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일단 피해 금액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무죄 관련된 건이 좀 있어서 일단 이 선고에서 무죄를 받고 나면 그 다음 민사소송에서 네. 이거를 7,800억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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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상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건 아마 법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민사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형사에서 추징할 수 있었는데 그냥 민사 가서 받아라라고 이렇게 돌린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계속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그냥 옹색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이거에 답변해야 됩니다. 만약에 형사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대법원까지 갔어. 거기서 여전히 1심 판결처럼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이 안 되고 그래서 피해 금액 특정도 안 되고 그래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라고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네. 그때 가서 비로소 민사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오히려. 추직 자, 안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에만 오로지 기대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가능성 있는 부분에 더 방점을 찍어서 몰수 추징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이 것이고요. 사건에 유독 검찰 전체가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는 거는 진짜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거는 지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의가 죽었다라는 일반 평검사, 부장검사 다 지검장들까지 다 일어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참 본인 입장에서 아프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그냥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서는 그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밀어붙였다라는 그러면-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인 예. 것 같고요. 그건 정정했으면 좋겠고. 김 의원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의원님의 의견을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여쭤보면 좋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런 대장동 사건 기소 자체가 조작이었다면서 검찰 내부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부분들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차원의 징계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이 의원님 의견 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항명입니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거 증거로 나온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선택받고 평가받은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강경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기문란이다, 또 엄벌에 처하겠다 하면서 원내대표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강경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조금 더 부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가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집단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실제로 예를 들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들의 네. 시국선언 관련해서 형사처벌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들도 있고요.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발표문에 서명 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도 집단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지금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 네. 딱 이 행위에 부합하는 내용이고요.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고 예.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로 삼고자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의 검사들의 행태가 딱 이 대법원 판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징계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담당 검사들 있잖아요. 대장동 지금 이번에 나온 담당 검사들, 중앙지검장. 그렇게 정의감에 불타고 항소하면 무조건 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왜 항소장 접수 안 했습니까? 위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해서요? 지금 검사들의 행태 보세요. 얼마만큼 이렇게 항명하는데 위에서 항소하지 말라니까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만약 항소해서 분명히 뒤집을 수 있다. 법리적, 사실관계적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었다면 저 같으면 징계 무릅쓰고 항소할 겁니다. 항소장 제출하면 되거든요. 네네. 왜냐? 도장 찍고 제출하는 건 담당 검사와 중앙지검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후적으로 지시를 안 따랐다는 문제는 생기겠죠. 지금의 검사장들과 담당 검사들의 목소리들을 보면 다 감수하고도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안 했을까요? 스스로들이 판단한 겁니다. 중앙지검장도 스스로 판단해서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해놓고 네.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내고 지금 빠지는 거고요.
담당 검사들 마찬가지고요. 수사했던 검사들도 지금 목소리 낼 뿐이지 항소장 도장 찍어서 내면 되는 겁니다. 왜 그때는 안 해놓고 지금은 항명적인 행태로 일관하는지 앞뒤가 안 맞아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정한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이 정도의 내부 반발 결기라면 그것을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익이 없었다는 건 그건 너무 앞서 나가서 네. 해석이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점이 정진우 서울지검장이 그냥 사표를 냈잖아요. 네. 저 같았으면 그냥 항소장 제출하고 어차피 사표 낼 거였으면 항소장 제출하고 사표를 내지 왜 항소장 제출하지 않고 그냥 사표를 냈는지 예. 그게 가장 검찰로서는 좀 치욕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이 자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의 국민들이 그래서 결국 근데 지금 이런 일련의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들은 네. 당연히 그러니까 사건만 자체를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검찰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의 제기를 한 거지 이게 항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걸 항소 포기하지? 검찰이 그냥 검찰이길 포기했나 보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검찰 조직 안에 있는 검사들이 다 반발을 한 거지. 항명이라고 표현한 거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거에 따르지 않아? 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게 어떻게 항명이죠? 검찰의 수장이 결정한 사항이고요. 중앙지검장도 싫든 좋든 동의를 한 겁니다. 만약 수천억을 반드시 추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뒤집을 수 있다. 유죄 끌어낼 수 있다. 더 강한 형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정의감에 불탔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담당 검사들이 도장 찍어서 항소장 법원에 그냥 했었어야죠. 한 장짜리 제출하면 됩니다. 했었어야죠. 왜 안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검찰 수장의 항소 부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검사들이 그때는 왜 고분고분 알겠습니다. 항소 안 할게요. 네. 왜 이랬을까요? 다 판단한 겁니다. 스스로들이. 지금 이런 와중에 그 가장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어떤 그때 당시의 발언이나 그 이후에 있었던 발언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는 하루 휴가를 냈었고요. 오늘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만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자진 사퇴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노 대행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분은 당연히 사퇴하셔야 되고요. 사퇴를 해야 된다. 네. 네. 피의자석에 서야 됩니다. 이 상황을 만든 네. 피의자석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검찰로서 직무를 걸고 사건으로만 보고 그걸 판단하고 밑에 동료 의원들이 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위에서 시킨다고 또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뭐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런 위치에 있으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회사입니까? 그렇게 경영을 하게? 왜 용산하고 법무부의 관계를 봐가면서 그런 판단을 합니까? 사건 하나만은 보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사퇴는 당연하고요. 네. 네. 피의자 더 나아가서 신분으로서 조사를 조치가 받아야 필요하다. 됩니다. 네. 이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 박수영 의원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사들과 지휘부 사퇴해야 될까요? 답변을 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의문이고요. 노만석 대행이 일성으로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취지, 여러 가지 항소 기준과 관행 종합해서 판단한 것인데 이 부분을 무슨 이유로 사퇴하라고 하는지 저는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퇴를 촉구하려면. 또는 피의자석에 수사를 받게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사유로 이거를 수사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담당 검사, 중앙지검장, 대검의 소속 부장, 반부패 부장의 이 사건은 그리고 대검 총장 없으니까 대행이죠. 이 라인에서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소위 친윤 검사들입니다. 친윤 검사들이 무슨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이익 교환을 위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무슨 이유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안 하거나 이러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친윤 검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정부 조직에 대장동 비리 변호사분들이 다 배포돼 있잖아요. 네, 법제처장도 그렇고 지금 민정비서관으로도 있고 뭐 국회의원에서 여당의 법사위원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건이 좀 아픈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좀 막고 싶어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걸 대변하시는 게 정성호 법무장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